안녕하세요. 원더캐적한 F7입니다. 오늘은 삼성 갤럭시 노트 7이 아니고 FE를 간단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먼저 제일 눈에 띄는 건 디자인이죠. 사실 갤럭시 노트 7도 마찬가지였지만 뭐 당연히 똑같은 기계니까 외관상으로는 디자인으로는 저는 사실 삼성의 역작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굉장히 균형 잡힌 디자인이고 직선이 있어야 할 곳은 직선이 있고 곡선이 있어야 할 곳은 곡선이 있어요. 무작정 날카롭지도 않고 무작정 둥글둥글하지도 않아요. 굉장히 조화가 잘 된 디자인이고 심지어 그립감까지 좋아요. 이어폰 잭은 아래에 있고 지문인식 센서가 내장된 홈 버튼은 전면에 있고 뭐 예전에는 당연한 구성이었지만 요즘 보기에는 오히려 적재적소에 있다고까지 생각되는 위치들이죠. 삼성의 플래그십이기 때문에 IP68 방수 방진도 당연히 들어가 있고 심지어 수중에서 물 안에서 S펜을 이용해서 메모를 하는 것까지 가능해요. 어떻게 보면 갤럭시 S8과 S8 플러스 이후에 나온 기종이다 보니까 계속 인체공학적인 면에 대해서 강조를 하게 되는데 지문인식 센서가 앞에 있으니까 그냥 손을 올려놓고 누르기만 하면 바로 잠금 해제가 되죠. 저는 개인적으로 물리홈 키에 크게 집착하는 편이 아니고 소프트키도 괜찮기는 한데 갤럭시 S8과 S8 플러스의 이 카메라 바로 옆에 있는 지문인식 센서는 진짜 뭐 정말 G6와 비슷해 보이기 싫다는 고집인지 뭔진 모르겠지만 저는 꽤 불편했기 때문에 이게 더더욱 와닿기는 해요. 참고로 이제 많이들 써보셨겠지만 홍채 인식 센서를 이용해서 잠금 해제를 할 수도 있지만 조금 더 각도라든지 정확도라든지 많이 사용자에게 요구하는 게 있기 때문에 저는 사실 거의 안 쓰게 되긴 하더라고요. 다음으로 QHD 아몰레드 디스플레이가 달려있죠. 굉장히 만족스러운 디스플레이예요. 일단 화면이 꺼진 상태에서는 얼웨이즈 디스플레이가 켜져 있죠. 저는 아날로그가 예쁘기 때문에 이렇게 설정해 놓는 걸 좋아하는데 알림이 오면 바로 보이고 음악 제어도 할 수 있고 예쁘면서 유용하기까지 하죠. 사실 화면은 100% 칭찬을 할 수 없는 게 초록색기가 조금 껴있어요. 제 것도. 저는 초록색기 들어있는 걸 되게 싫어하기는 해요. 빨간색은 그나마 덜 신경이 쓰이는데 그래서 고급 옵션에서 녹색을 완전히 죽이고 저는 파란색도 조금 과하긴 했는데 여하튼 이렇게 해야 조금 그나마 멀쩡한 패널이 돼요. 사실 이건 사용자가 수정 가능하니까 크게 거슬리는 부분은 아니지만 이 정도 캘리브레이션을 제대로 못해서 내놓나 그래도 나름대로 플래그십의 자리에 있었던 지금도 어느 정도 가격에 하는 물건인데 라는 아쉬움은 강하게 들죠. 그걸 제외하고는 좀 웃긴 표현이지만 정말 그걸 제외하고는 상당히 괜찮은 패널이에요. 훌륭한 패널이에요. 색 표현도 정확하고 야외 시인성도 좋고 화면도 굉장히 밝죠. 여기에 고급 기능 쪽에 숨겨져 있는 동영상 향상 기능을 키면 화면이 더더욱 영상 감상에 집중할 수 있게 이렇게 예쁜 화면으로 바뀌는데 확실히 HDR까지 지원하는 패널이고 갤럭시 S8이나 S8 플러스와는 다르게 조금 더 컨텐츠의 양이 많은 16:9 비율이기 때문에 영상 보기 굉장히 편해요. 다만 이걸 켰을 때는 영상을 보기만 해도 화면이 최대 밝기로 이제 부스팅이 돼버리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좀 불편하더라고요. 눈이 좀 따가워가지고 꺼버리게 되긴 했어요. 그리고 이것도 아시겠지만 엣지가 약간 들어가 있죠. 여기 보시면은 각도가 있는데 저는 정말 완벽한 값이라고 느껴지더라고요. 보기에도 그렇고 잡기에도 그렇고 아시겠지만 알림이 왔을 때 이렇게 엣지 라이팅이 들어와서 보기에도 이쁘고 엣지 패널의 기능도 이제는 꽤 쓸만하죠. 클립보드 엣지나 여기 빠른 도구 모음, 이 나침반이나 자로 쓸 수 있는 거 특히 편리하게 잘 쓰고 있어요. 다만 한 가지 의아한 거는 이렇게 내 모서리에 굴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화면이 그냥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잘려버리는 건 조금 의아하기는 해요. 갤럭시 S8이나 S8 플러스처럼 이렇게 둥글게 모서리를 주면은 훨씬 보기가 좋고 잘 어울리는데 저는 서드파티 앱을 써가지고 해결하기는 했는데 기본값으로 왜 둥글게 안 만들었는지 조금 의아하기는 해요. 기본으로는 튀어나가는 것처럼 보여요. 공격적으로. 참 그리고 궁금해하실까봐 화면 해상도 조절이 QHD, FHD, HD까지 가능하죠. 사실 FHD와 QHD는 거의 차이가 안 나고 HD도 그냥 일반적인 작업으로 화면 켜지면 글쎄 뭐 한 30분, 40분 정도 차이 나긴 하는데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값이긴 하지만 HD까지 내려가면 좀 눈에 많이 띄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쓰시는 거를 추천해요. 이제 이 좋은 화면에다가 뭘 쓰느냐의 얘기인데 이렇게 딸깍 눌러서 쏙 뽑아주는 S펜이 있죠. 4096단계의 0.7mm 펜촉이기 때문에 필기감이 더더욱 좋아졌어요. 여전히 좀 얇긴 한데 뭐 기계에 넣어야 되니까 이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S펜 플러스 받으세요. 여기에 메모를 써요. 쓰면서 약간 사각사각 하는 소리까지 나가지고 재밌는데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하든지 아니면 심지어 요걸 누르면 Always on 디스플레이에 고정까지 할 수 있죠. 그래서 뭐 이제 뭐 사올 거 뭐 잊어버릴 거 그냥 여기다 놓으면은 화면을 킬 때마다 계속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눌러가지고 삭제해주면 되고요. 더블 클릭해서 삼성 노트도 강력해서 글자를 쓰고 손글씨를 쓰고 이미지, 음성까지 첨부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 어느 화면에서나 액션 툴을 이용해서 여기 캡처 쓰기 화면에다가 뭐 여기 이렇게 해서 덥다 뭐 이렇게 써가지고 바로 보내버릴 수도 있고요. 스마트 셀렉트 기능도 상당히 유용하죠. 이렇게 해가지고 사각형이나 자유형, 원형 또는 여기서 텍스트를 뽑아서 복사 붙여넣기를 할 수도 있고 애니메이션으로 움짤을 만들 수도 있어요.
여기에 글랜스 기능이라고 S펜을 이용한 멀티태스킹이나 돋보기 그리고 번역기까지 있죠. 다만 번역기에서 아쉬운 거는 이 원본 언어에 띄어쓰기가 안 돼서 인식이 안 된다는 이유로 일본어와 중국어가 안 들어가 있어요. 사실 그게 없는 거는 조금 대단히 아쉬운 부분이에요. S펜 알림이 있기 때문에 빼놓고 돌아다니면은 알림으로 알려주기도 하고 마지막으로 언제 뺐는지 언제까지는 펜이 있었는지 기록도 돼 있고요. 갤러리에서 다중 선택하는 기능도 있고 입력창에서 펜으로 직접 입력을 하는 기능도 있어요. S펜 자체에 대해서는 의견이 많이 갈릴 것 같아요. 정말 필요한 킬러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사실 S펜 뭐 그냥 처음에 신기할 때는 하루 이틀 써보지 언제 쓰냐 평생 안 뺀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하자면 저는 노트를 쓸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펜을 왜냐면 저는 손글씨가 굉장히 저는 심한 악필이기 때문에 주로 이제 소파에 누워가지고 이렇게 스크롤하는데 쓰게 돼요. 그때 굉장히 편해요. 손조차 까딱하지 않아야 되거든. 그냥 이렇게만 하면 되니까 이제 그런 용도로 쓰게 되는데 정말 가끔 한 달에 한두 번씩 정도 뭐 간단한 약도를 그려줘야 된다 아니면 그냥 뭐 간단하게 한자를 그냥 띡 써가지고 보여준다 라든지 할 때 정말 가끔씩 필요할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있으면은 참 기분 좋게 쓰고 만족할 수 있는 기능인 거죠. 그래서 물론 금손이어가지고 그림을 자주 그리셔서 이걸로 작품을 하고 메모광이어가지고 메모를 써서 일상에 도움이 된다. 그러면 최고지만 가끔씩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그렇게 유용하게 쓰면 뭐 존재 가치는 충분히 있지 않을까. 다만 저는 그것 때문에 노트를 무조건 사야 된다라는 정도의 펜은 아니라는 것 정도로만. 다음으로 제일 중요한 소프트웨어 얘기를 잠깐 할게요. 삼성이 삼성 익스피리언스라고 이름을 바꾼 터치위즈의 후속작이 들어가 있죠. 삼성 익스피리언스 8.1이에요. 사실 갤럭시 S8이나 S8 플러스에 들어간 것과 같은 S8 UX가 들어갔다고 강조를 굉장히 많이 했죠. 사실 여전히 그렇게 썩 마음에 들지는 않아요. 저는 기본적으로 부하가 너무 심해요. 최적화가 좀 별로예요. 여기 이것 같은 경우에도 스크롤 이 제스처 런처 여는 것도 많이 업그레이드를 해서 특히 애초에 이걸 잡겠다고 업그레이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썩 부드럽지는 않은 모양새예요. 하지만 디자인 자체가 예전 삼성 거에 비하면 정말 괄목상대할 정도로 아주 많이 좋아졌고 테마도 다양하고 계속 새로운 것들이 나온다는 거 제가 항상 강조하는 얘기지만 굉장히 만족스러운 부분이죠. 여기에 신기하게 듀얼 메신저 기능이 있어서 라인이나 카카오톡을 복제해가지고 여러 계정을 기본적으로는 지원 안 하니까 쓰는 기능도 S8에도 없는 기능인데 추가가 돼 있고 개인적으로 가장 마음에 드는 거는 이렇게 따따따 해가지고 한 손 조작 모드로 할 때 멀티태스킹 요 내비키가 소프트키로 생겨요. 사실 저는 일반적으로 조작할 때 이 끝에 안 닿는 것도 그렇지만 조금만 크면은 요거 닿기가 요렇게 하다가 정말 떨어뜨릴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었는데 소프트키가 들어가 있다는 점은 아주 만족스러워요. 마음 같아서는 멀티태스킹 키와 백키의 순서를 바꾸는 기능도 있었으면 좋겠지만 삼성한테 그런 것까지 바라긴 좀 무리일 것 같고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삼성페이, 삼성패스, 삼성클라우드 그리고 보안 폴더 기능까지 녹스를 이용한 모두 다 들어가 있어요. 다만 기어VR과 덱스는 지원을 안 하는데 뭐 인기가 그렇게까지 많은 기능은 아니다 보니까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그것보다 오히려 더 만족한 건 카메라예요. 홈 버튼을 이렇게 두 번 딱딱 누르면 되죠. S8 같은 경우에는 전원키를 두 번 누르는 걸로 바뀌었죠. 전원키보다는 얘가 물리적인 면적도 크고 사실 손이 제일 잘 닿는 부분이니까 이게 더 편한 것 같기는 해요. 솔직히. 듀얼 픽셀 12메가픽셀 카메라가 들어가 있죠. S7 때도 제가 칭찬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얘도 같은 모델이다 보니까 S8도 마찬가지고 모듈 자체는 똑같아요. 정말 사진이 잘 나와요. 밝은 데서는 너무 당연한 얘기고 어두운 데 가서도 정말 어떻게 이렇게 찍힐 수 있지 싶을 정도로 한 가지 확실한 거는 눈보다 밝게 나오고 노이즈가 더 적게 노이즈는 눈이 나은 것 같고 한창 유행하는 듀얼 렌즈 카메라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진은 오히려 괜히 듀얼 렌즈 넣은 그런 제품들 일부보다도 훨씬 잘 나와요. 전면 카메라도 꽤 잘 나오는 편이죠. 야간에도 특히 상당히 잘 나오고 다만 갤럭시 S8에 들어간 S8이나 S8 플러스에 들어간 오토포커스 기능이 없는 거는 조금 아쉽기는 해요. 저는 전면에 AF 있는 거 상당히 좋아하거든요. 근데 왠지 결과물을 비교해보면 S8이나 S8 플러스보다 톤 표현은 오히려 더 나은 것 같기도 해요. 오디오도 전반적으로는 괜찮은 편이에요. 사실 아니에요. 유선과 무선으로 들었을 때는 괜찮고 스피커는 상당히 괜찮지 못한 축에 속해요. 유선과 무선은 이퀄라이저도 있고 뭐 진공관 앰프 프로 이런 것도 있고 개선도 있고 그러니까 당연히 좋은 거고요. 스피커 자체는 사실 방수 방지님을 고려하더라도 상당히 별로예요. 베이스도 거의 없다시피 하고 뭐 음량 자체는 적지는 않은데 스테레오도 아니고 갤럭시는 언제나 그렇지만 제 스피커가 썩 제 맘에 들지는 않아요. 그래도 이어폰 잭이 하단에 잘 위치해 있고 통화 품질은 갤럭시답게 좋다는 걸로 위안을 삼으시면 뭐 될 것 같아요.
다음으로 중요한, 어쩌면 제일 중요할 건 배터리죠. 그 악명 높은 3500mAh의 노트 7 배터리가 3200mAh로 줄었어요. 300mAh 줄고 단순히 용량만 준 게 아니라 삼성이 이제 8포인트 안정성 검사라고 하는 걸 했대요. 그래서 대단히 안전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뭐 제가 아직까지는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아무 일도 없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일단 성능만 보면은 의외예요. 노트 7을 제가 시험했을 때 화면 켜지면 5시간 정도 나왔어요. 근데 사실 그때랑 소프트웨어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5시간 반에서 기분 좋을 땐 6시간까지 나와요. 항상 아시겠지만 저는 항상 LTE를 쓰고 와이파이 안 쓰고 웹서핑을 많이 하기 때문에 배터리 소모가 상당히 심한 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와이파이를 좀 더 많이 쓰시고 가벼운 앱들, 뭐 그냥 메신저 정도만 즐기시는 정도라면은 저보다 훨씬 한두 시간 정도는 기본적으로 오래 쓰실 수 있을 거예요. 하루 쓰기에는 다시 말해서 전혀 문제가 없을 거란 얘기예요. 여기에 바이퍼럭스 클레버 타키온 듀얼 케이블을 쓰면 딱일 USB Type-C 포트를 통해 충전을 하는데 충전 시간도 꽤 빨라요. 1시간 반 정도면 충전이 완료돼요. 고속 충전을 지원하기 때문에. 다만 무선 충전은 무선 고속 충전을 지원함에도 불구하고 2시간 반쯤이나 걸리기 때문에 상당히 실망스러운 속도인데 삼성이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마시멜로에서 누가를 올리면서 출력량을 완전히 줄여버렸어요. 그래서 고속 무선 충전 기능이 거의 고속이라고 하기 민망한 수준의 속도가 돼버렸는데 뭐 왜 삼성이 겁먹고 충력량을 줄였는지는 뭐 알고 계시겠죠. 자, 이제 결론 타임이에요. 작년에 제가 갤럭시 노트 7을 찍어놓고 올리진 않았는데 올릴 계획도 없고 근데 거기서의 결론은 그랬어요. 굉장히 훌륭한 폰이고 사실 기분 나쁠 정도로 너무 완벽해서 사기 싫을 정도로 훌륭한 폰이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더욱더 간단하게 한 줄로 정리해드리자면은 남녀노소 누구한테나 추천할 수 있는 폰이에요. 그 의견은 지금도 똑같아요. FE를 써보니까 1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촌스럽거나 뒤떨어졌다는 느낌이 안 들고 오히려 S8보다 나은데 싶은 부분들도 상당히 많이 보여요. 화면 훌륭하고 카메라 정말 잘 나오고 소프트웨어도 제 취향은 아니지만 뭐 상당히 잘 만든 축에 속하고 배터리도 오래가고 거기다 모두에게 필요하진 않겠지만 한 번쯤 있어서 나쁠 건 없는 S펜까지 강력한 기능이 들어가 있죠. 솔직히 제가 지금까지 시험해본 폰 중에 최고가 아니라면 어쨌든 그 최상위권 안에 있는 대단히 훌륭한 기계예요. 다만 제가 거슬리는 거는 그거예요. 삼성이 요거를 장명을 팬 에디션이라고 했죠. 전원 버튼 길게 누르면 이런 거 떠요. 아마 항공기 탑승 제한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일부러 여기 크게 넣어놓은 것 같은데 팬 에디션이란 장명이 저는 조금 기분이 썩 좋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너네들이 정말로 진정한 팬이라면은 어디까지 할 수 있나 보자라고 약간 한계치를 시험하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툭툭 찔러보는 느낌이에요. 네 팬이라며? 약간 이런 느낌이어가지고 제 마음이 썩 편하지는 않아요. 기분이 썩 내키는 장면은 아니에요. 물론 이건 제가 꼬여서 그런 걸 수도 있고 너무 까칠하게 삼성을 바라보는 것일 수도 있어요. 인정해요. 그렇기 때문에 노트 FE, 자꾸 세븐이라고 하려고 그러네. 노트 FE에 대한 결론은 보시는 관점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이대로 묻어버리기엔 아까웠던 너무 완벽한 폰의 완벽한 부활이라고 보실 수도 있겠고 치졸하고 보기에 안쓰러울 정도로 짜증나는 뭔가 좀 한심해 보이는 작품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관점에 따라서. 어느 쪽으로 생각하시던지 간에 기계 자체에 대한 거는 변하지 않아요. 정말 잘 만든 폰이에요. 사실 지금 시점에서는 의미 없는 얘기지만 제가 바라는 건 오히려 그거예요. 갤럭시 노트 7 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일단 첫 번째로는 소비자들이 그렇게 고생을 하지 않았을 테고 뭐 소비자들, 판매점들 뭐 관련된 모든 사람이 그 고생을 안 해도 됐을 거고 제가 지금 이 기계를 노트 7이든 F이든지 간에 칭찬하는 거에 이 약간 거슬리고 찝찝한 이 기분도 없이 편안하게 잘 만든 기계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칭찬했을 텐데 왜 이렇게 애매하고 뭔가 깔끔하지 못한 기분이 들어야 하는가 하는 아쉬움일 뿐이에요. 기계 자체는 좋아요. 여기까지 삼성 갤럭시 노트 F입니다.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 플러스, 네이버 TV에서 만나는 거 잊지 마시고 질문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다음 시간에 또 봬요. 끝!